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4번째 시즌의 첫 번째 강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법입니다. 빵빠라빵. 드디어 14번째 시즌입니다. 예, 자축의 박수입니다. 일단 14번째 시즌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판을 벌였으니까, 어찌 또 14번째 시즌도 어찌어찌 또 흘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뭐 이런 식으로 강의라는 말을 붙였어요. 사실은 이게 강의는 어느 수준에 이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리고 또 우리 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뭐 수준에 오르신 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마음에 뭐 이런 경지에 이르신 분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착각이십니다. 그냥 이게 강의라고 붙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뭐 1강, 2강, 3강, 4강 하는데, 그냥 시간이 남는 사람이 하는 어떤 이야기, 그냥 이야기꾼 정도의 수준이고, 저는 뭐 이걸 겸손을 떨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수준에도 이르지도 못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또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맞아. 그거야. 나랑 똑같네, 생각.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자는 그런 장이지, 뭐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누가 누구에게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한 제 수준을 제가 알거든요. 여전히 뭐 변덕스럽고 또 다혈질이고 또 놀기 좋아하고 뭐 이렇습니다. 자, 오늘은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하엘 엔데가 쓴 그 동화소설 모모의 주인공은 모모죠. 예. 이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것이죠. 모모는 특별히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지는 않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묵묵하게 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모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서 다 자기의 해결책을 찾아 나갑니다. 이 소녀가 이제 갑자기 이 마을에 나타나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잘 돌봐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모는 말을 잘 듣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마을에 회색빛 정장 차림의 신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시간을 저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꿰어내는 방식은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제가 시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당신이 그동안 잠자는 시간은 몇 시간이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쓴 시간이 얼마고, 당신의 앵무새를 돌보느라고 보낸 시간이 얼마고, 또 당신의 어머니를 방문하느라고 보낸 시간은 또 뭐 몇천만 초고, 뭐 이런 시간을 다 더합니다. 더해서 지금까지 산 시간을 뺍니다. 빼니까 당신 제로잖아. 당신 시간은, 남는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간을 저축해. 그러면 시간을 저축한 거에 이자를 더 보태서 시간을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내가 진짜 쓸데없는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고,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방문하지도 않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축제를 벌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일에 바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저축은행의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도대체 이 마을에서는 웬일인지 사람들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표정했고 신경질적이고 오로지 알뜰하고 또 실용적인 것에 가치만을 따르게 되죠. 여기서 회색 신사는 우리 시대에 만연한 속도지상주의, 인정이 없는 합리주의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시간과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만 봅니다. 사람이 편리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들이 오히려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돼버린 것인데요. 자,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주변에도 이런 시간을 저축한 분들, 회색신사에게 시간을 맡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제 어느덧 중년이 됐는데 정말 부모님의 도움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데 늦게 이제 결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동안 일만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정말 잘 만났습니다. 남편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남편도 이제 일을 그만두고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도 흔쾌히 일을 쉬게 되었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 하면은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퇴보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냥 쉬어도 되고 자기 시간을 만끽해도 되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이라든지 여가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은 발 동동 구르면서 그 일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시간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동안 쌓여왔던 버릇 때문에 그분은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사회에서 주입된 것들이죠. 모모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회색 신사들이 모모를 회유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인생에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야. 뭔가를 이루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뭔가를 손에 쥐는 거지. 남보다 더 많은 걸 이룬 사람, 더 중요한 인물이 된 사람, 더 많은 걸 가진 사람한테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게 돼 있어. 이를테면 우정, 사랑, 명예 따위가 다 그렇지.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하죠. 너 좋은 대학만 가봐라. 여자가 줄을 서 있다. 사람들이 너에게 선망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따를 것이다. 저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거를 회색 신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회색 신사한테 속아서 이미 많은 시간을 저축해 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리도 각박한 겁니다. 우리가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모두 빼앗겨서 우리는 매일매일 허덕대고 사는 겁니다. 모모는 시간은 즐기는 것,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게 써야 할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주어지고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를 쓰거나 친구들과 상상을 하며 놀거나 친구들과 달빛을 감상하거나 하면서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모모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시간은 또한 삶이고 삶은 가슴속에 깃들어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세속에서 말하는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우리의 가진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테크를 한다고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서 바쁘게 살았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으며, 필요하지도 않은 자격증을 따느라 시간을 보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향후회니 동문회니 하여튼 모임이란 모임은 다 다니고, 또 인맥 쌓는 대학원들 많죠. 경영대학원 2년제 거기 가서 CEO들과 또 만나서 인맥을 쌓으면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녁 때는 그렇게 대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러죠. 야, 저 사람 정말 시간을 정말 잘 쓴다. 그 바쁜 와중에도 사업을 벌이기도 힘든데 그것도 대학원에 나가서 밤중에 공부를 하고 그런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삶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남는 것은 바쁜 일 뒤에 남겨진 공허함과 불안감, 그리고 지금 내가 뭘 위해 사는 걸까 하는 자기 회의밖에 없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미래에 저당 잡힌 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인생을 누리고 싶어서, 언젠가 다른 인생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아껴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열심히 시간을 아끼면 그날이 올 줄 알고 무조건 기다립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고 푸념을 합니다.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우리도 회색 신사에게 저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중하고 자신이 시간의 주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모라는 소설에 나오는 구절처럼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뭔가를 갖기 위해 지나치게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함으로써도 충분히 중요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우리는 이 지구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라운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길가에 있는 이름 모를 풀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저 하늘을 보십시오. 천변만화하는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던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즉, 특히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즉 회색 신사에게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삶을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삶을 단순하게 살수록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삶은 단순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알아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모두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존재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되는 첫 발자국은 띈 것입니다. 우조티카 사여도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그 수많은 전생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이번 생에서도 또 바쁘게 지내고 돈만 벌고 일만 하고 살 것이냐고,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14번째 시즌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